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의 운명 어떻게 될 것인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 대표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9일에 이어서 12일 검찰에 출석해서 4시간 40분 동안 조사와 신문조서 검토를 마치고 나왔어요. 그런데 조사는 1시간 50분. 검토 시간은 2시간 40분. 배보다 배꼽이 더 컸는데 어쨌든 나와서 증거는 하나도 제시를 하지 못했다. 왜 이런 조사를 2번이나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증거가 없었습니까? 증거가 차고 넘치죠. 김웅 국회의원도 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철근이 하나도 없는 순살 아파트 같다. 진실은 하나도 없는 거짓말만 있다. 그러니까 왜 증거가 없냐 이거죠. 그 공문 이재명이가 대북 할 때 사인했잖아요, 결제. 그러면요. 자기가 결제해놓고 그게 증거가 아니에요? 자기가 공문 보내고 또 결제하고 또 남북교류 성과라고 또 이화영하고 사진 찍은 거 또 SNS에 올리고 홍보를 엄청나게 또 치적으로 내가 다 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놓고 그게 증거가 없다고 하면 말이 되나요? 근데 그것은 자기가 한 게 아니고 보좌관이 했다고 또 떠밀려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 SNS에 올린 것은 그럼 본인이 뭐 직접 안 쓰더라도 다 대부분의 경우 고위직에 있으면 보좌관들이 써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기가 또 한번 읽어보는 것이고. 그렇죠. 뭐 보좌관이 했더라도 최종적인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 책임을 지는 거죠. 뭐든지 리더가 완장찬 게 뭐예요? 책임지는 게 리더잖아요. 도지사 자리가 얼마나 책임이 크고 결정을 많이 합니까? 근데 부지사가 다 했다. 보좌관이 다 했다. 이 말을 누가 믿어요? 그러니까요. 부지사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하루살이입니다. 그렇습니다. 도지사는 당내 경선 통하고 선거를 통해서 힘들게 되지만은 부지사는 도지사가 그냥 알아서 임명하는 거예요. 이화영이라는 사람은 이재명이가 민주당 내에 기반이 부족하니까 이회찬 과거에 그 민주당 대표의 그 측근 아니에요, 이화영이가. 그러니까 그 사람 데려다가 평화부지사 시키면서 너는 대북 싸움만 해. 그래서 같이 한 거죠. 그거를 하루살이가 한 거를 다 하루살이 책임으로 돌린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저렇게 증거도 없는데 불렀다고 저렇게 고집 부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불안감의 표현이죠. 너무 많이 드러나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그냥 밥이 단식에서 굶는 게 아니고 단식에서는 내가 보기엔 잘 먹고 살아요. 그게 아니라 증거가 너무 나오니까 그냥 철부덕 앉은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운명은 시나리오는 뻔합니다. 청명해 주거나 한식해 주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구속영장을 이번 주 내에 청구하면 뭐 늦어도 25일 다음 주 월요일 날 투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9월에 구속되든지 아니면 이번에 단식해서 아마 투표하는 날 병원에 실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그럼 또 민주당에서 또 부결표가 좀 나오면 12월로 좀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12월에 구속되든지 어째든지 구속되는 건 뻔하다. 그리고 재판 중인 사건만 해도 지금 대장동부터 성남FC, 백현동 용도 변경, 뭐 위례 프로젝트 수의 계약, 김성태 안보수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초밥한 거, 그리고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러니까 히드라라는 뱀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가리가 9개잖아요. 그렇지만은 9개 중에 하나만 잘려도 이재명은 가게 돼 있습니다. 히드라는 그 핵심 대가리를 잘라야 죽지만 그래야 죽죠. 이재명은 이 9개 중에 하나만 걸려도 죽게 돼 있어요. 100만 원짜리 하나만 나와도 끝나는 거예요. 가는 거죠. 부족되고 가는 거죠. 그런데 어제 검찰도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뭐 단식이라고 13일째인가 되지 않습니까?
단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의문입니다만은 그렇게 쌩쌩한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렇죠. 13일을 굶고도 그냥 뭐 보통 사람 우리나 마찬가지더라고요.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6일째인가 7일째 8일 했죠. 8일 오고 실려갔죠. 실려가는데 장기가 괴사가 되더라. 장기가. 근데 이재명 지금 13일, 14일째인데 멀쩡해요. 예. 제가 보니까 뭐 곰국을 먹든지 오히려 더 잘 먹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간헐적 단식이다, 웰빙 단식이다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검찰에서는 뭐 50적 정도로 또 압축을 했는데 그걸 더 압축을 해갖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13일이나 단식을 한 상황이니까 좀 압축적으로 질문을 하겠다. 그렇지 않고 또 시간이 길어지면 무슨 쇼를 또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이고 나 못 오겠다고 또 나자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30적으로 압축을 했는데 일단 지난번 9일 날은 1차 조사 때는 서명 날인을 안 오고 가버렸지 않습니까? 이번에 2차 조사는 서명 날인을 했는데 그걸 하고 나서 1차 조사 신문 조사를 다 검토하고 나서 서명 날인하고 1차 거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거 보다가 또 가버렸다고 그러네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그 안에 자기가 증거가 있는 거니까 사인하는 순간 그게 증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북한에 쌀 10만 톤 줘라. 이게 이재명이가 지시하고 그 사인했잖아요.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 이거 사인 못해. 그건 딱 떨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개기는 거죠. 개기는 거죠. 그러니까 딱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신문조서 사인 안 하고 또 영상 촬영 이것도 녹화 자신 없으니까 그걸 못하게 했잖아요. 그것도 검찰에서 억지로 하려면 하는데 또 뒷말 나올까봐 영상 촬영을 하면은 그런 증거를 검찰이 들어맸을 때 이재명이가 순간 멘붕에 빠지는 게 그대로 동영상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황이나 이런 거 볼 때 이재명은 꼼수에 꼼수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하나하나가 너무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조사 때는 주로 대북 송금 관련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래 이건 답변이 쉽잖아요. 나 모른다 안 했다. 뭐 이러면 되는데 1차 조사 때는 대북 교류 문제, 스마트팜 비용이라든가 묘목 지원이라든가 쌀 지원 이것은 또 대답을 해놓은 게 자기가 그때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글로 써낼 때는 수정도 하고 교정도 하지만 말로 해놓고 딱 보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 안 할 말을 거기에 해놓은 거 아닌가. 자기가 SNS도 하고 뭐 많이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뒤집으려니까 뒤집을 수 없고 하니까 사인 안 하고 버티는 거죠. 안 해버리면 이제 증거가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도 명심해야 될 게 이재명의 가장 큰 백은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거든요. 이제 24일이니까 며칠 뭐가지가 꽉 찼습니다. 그러면 이제 판사가 제대로 된 판사가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여행수는 10,000분의 1인데 저는 그거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로서는 조사를 다 마무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뭐 이재명을 부를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부른다고 한다면은 저쪽에 힐튼 호텔 그 문제, 거기에 또 특혜를 엄청나게 주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주었기 때문에 그 사안으로. 성남에 있는 호텔. 호텔. 그 사안이 지금 수사가 거의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뭐 12월에 부른다고 한다면 모를까? 이제 10월에는 본회의도 없고 뭐 그러니까 국정감사 있고 그래서 부를 일은 없은 것 같고 마지막 길이 될 것도 같은데 어제가.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 두 가지 이 처리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18일 정도 국회 보고를 하고 그러면 21일 날 체포 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조금 빨라지는 거고 검찰이 바로 구속영장을 이번 주 중에 주말 이전에 내야죠. 그걸 안 하면은 21일 날 국회 보고를 하고 25일 또 본회의가 있으니까 표결 처리하는 그 방안인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이것을 놓고 아주 친명하고 비명하고 입장이 갈리고 고민하는 모양이에요. 일각에서는
이 체포동의안 논의를 하게 되면은 민주당 쪼개진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뭐 친명은 체포동의안 그거 해주면 안 된다. 뭐 그런 입장이고 비명계에서는 체포동의안 벌써 대통령 선거 때도 공약을 했던 상황이고 이재명도 체포동의안 뒤에 숨지 않는다고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는다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 특권 뒤에 숨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이가 왜 단식을 하겠어요? 가장 큰 목적은 체포 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까지 약속을 해놨으니 이제 또 어떻게 명분이 없는 거예요. 명분 없죠.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투표하는 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당 내에 지난 2월 27일 날 그 대장동 건으로 체포동의안 투표했는데 그때 한 표 차가 났거든요. 그렇죠. 그때 가결이 139표, 부결이 138표가 났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때 무려 31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탈했어요. 예. 당연히 이번에는 체포동의안 가결이 돼야 되는데 이재명이가 저렇게 죽겠다고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그런 데 좀 약하거든요. 연민의 정, 동정심 이런 게 있죠. 일단 목숨을 건 단식이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목숨 하나도 안 걸었거든요. 오히려 저 얼굴 좋아요.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식은 단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을 동정심을 자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 단식의 목적은 딱 두 개예요. 하나는 체포를 가급적이면 늦추는 거. 이번에 안 되고 하여튼 11월, 12월 내년까지 가서 공천권을 유지하는 거. 또 하나는 동정심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나가라는 얘기가 당내에서도 많잖아요. 이재명 때문에 이재명 블랙홀이에요.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때문에 망하게 생겼어요. 이재명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단식이라는 어떻게 보면 극한 선택을 통해서 나 죽으니까 알아서 해 하고서 당원들이 협박하는 거죠. 이게 체포동의안 투표의 가장 큰 변수는 뭐 잘 아시다시피 단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지금 그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이상민 의원이나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할 것 아니냐. 이 블랙홀에 빠져있다 민주당이 이재명한테 그런 입장인데 정청래 이 사람도 어디 KBS인가 나와가지고 그 체포동의안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당근 부결이지. 과거 노무현 때 그 탄핵안 가결했던 사람들의 운명을 똑같이 밟을 것이다. 만약 이 체포동의안에 가표 찍은 사람들은 그렇게 협박을 했고 박범계도 의총에서 검찰의 아가리에 이재명을 내어줄 수는 없다 하면서 이 사람도 조금 공천이 간당간당하죠. 뭐 대전에서 평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법무부 장관 할 때도 좀 엉터리로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검찰의 아가리라는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법무부 장관까지 하고 판사 출신이 본인이 검찰을 지휘했던 사람이 검찰의 아가리가 뭐예요? 저런 비속어를 저렇게 쓴다는 저질이죠, 저질.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최대한 충성해서 공천 확실히 받자 이거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친명은 이때 이재명 줄에 확실히 쓰는 거죠. 그래서 어제 단식하는데 누구요? 박지현인가 왜 옛날 비대위원장 하던 여자 있잖아요. 젊은 여자. 그동안 이재명을 많이 비판하더니 와서는 그냥 또 펑펑 울을 때. 칠칠 울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혹시 공천권을 가지시게 되면 저 좀 잘 부탁합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의원이 그로테스크하다고 이 정청래까지도 기괴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공천을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립니다. 조상묘도 팔아먹는 게 정치인들 공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한테 다 볼모 인질로 잡혀 있는 거예요. 이번에 만약에 구속이 안 되면은 12월까지 가잖아요. 가죠. 국회가 10월 달에는 국정감사 그리고 뭐 11월에 예산 12월까지 가면은 그때까지 하면은 공천을 더 이재명이가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계산이 복잡한 겁니다. 그러네요. 정의나 불의냐가 아니라 나 정치 생명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이잖아요. 예. 이재명 보면은 도대체 너는 누구냐? 저는 이거 한번 묻고 싶어요. 너는 누구냐? 너 이재명 맞냐? 예. 아마 이재명이가 저 이재명 아닌데요 그럴 겁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대로 지금 가장 이 체포동의안 네. 표결의 변수가 단식 아니겠습니까? 네. 21일에 표결을 할지 25일에 할지 네. 그건 조금 봐야겠습니다만은 이재명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는 이제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고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으로 갈 것인지 그때까지 먹으면서 단식을 해가지고 그날 또 한동훈 장관이 와서 제안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이재명이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입장 표명을 하잖아요. 대개 이 경우에는 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그러면은 수척한 몸 그 행태를 하면서 그 감성의 호소를 하게 되면은 표심이 많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왜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저기서. 입원 안 하고 계속 웰빙 단식을 하면서 그 투표하는 날까지 버티다가 이제 가는 당일날 거죠. 아침에 그 수염 다 119 그 침대에 그 응급 차 타고 구급차 타고 국회에 가가지고 얘기할 때는 국회 그 앞에 있는데요. 뭐 지금. 얘기할 때는 그 짧은 거리를 아마 앰뷸런스 탈 것 같습니다. 그 짧은 거리지만 앰뷸런스 타고 가서는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힘든 목소리로 눈물 흘리면서 내가 어릴 때 소년공에서 뭐 팔이 뭐 다쳤고 뭐 이런 얘기부터 해가면서 온갖 고생을 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섰는데 나에 대한 탄압이 너무 심합니다 하면서 통곡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저러면 체포 동의안을 만약에 부결시켜주면은 나한테 공천이 유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그래서 그 큰 변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표결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야기인데 대다수는 부결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31명인가가 이탈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10명만 다시 더 이탈해 주면은 가결이에요. 그렇죠. 뭐 정의당이라든가 뭐 기본소득당의 조정원 의원이라든가 이렇게 합치면은 양양자 의원도 있고 그러면 가결이 될 가능성이 커요. 저는 그래서 지금 비명이라든가 반명에서 이 단식 상황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기는 그러니까 입을 닫고는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보면은 공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날아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꼭 찔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살려면은 이재명을 구속시키고 민주당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 이제 비대위라든지 뭐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혁신은 쇄신하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 내년 총선 치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만약에 구속이 안 되고 또 버텼다. 그리고 계속 저렇게 재판받으면서 수사받으면서 내년 총선까지 갔다. 그러면 민주당도 망하고 이재명도 망하는 거죠. 이재명은 어차피 한식해 주거나 청명해 주거나 어차피 죽게 돼 있는 겁니다. 이재명 범죄가 너무 뚜렷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야죠. 그 단식했다고 또 뭐 그 휠체어 타고 앉아서 엄살 부리는 거 다 죽어가는 목소리. 이재명은 쇼의 달인이니까. 하지만 거기에 넘어가는 순간 민주당은 아마 블랙홀에 같이 빠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결이 되면 이제 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텐데 판사도 국회에서까지 그렇게 가결해 줬으니까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은 뭐 1년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로 보면은 장기 수감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한 10년 이상 되지 않습니까? 10년 이상 되죠. 뭐 범죄 혐의도 다 가벼운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뭐 뇌물이라든지 뭐 이게 뭐 수십억, 수백억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임, 뭐 부패 방지법 위반이라든지 뭐 허위 사실 공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아주 많죠. 그래서 이 헌정 질서를 흔들리는 뇌물, 범죄 수익, 은닉 뭐 이런 게 하도 많기 때문에 기본으로 10년은 간다고 봐야죠. 이재명은 구속되는 순간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알기 때문에 이재명은 양심에 위반된 줄 알면서도 끝까지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이가 대통령 선거 떨어지고 딱 승복 안 하고 바로 국회의원 출마했잖아요. 송영길이 너 비껴. 너 비껴. 인천 계양을에. 그때 나갈 때부터
이재명은 호랑이 등을 탔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왕 거짓말하기 시작한 거 끝까지 거짓말하는 거죠. 지금 털어놓은들 끝까지 거짓말한들 이재명은 어차피 골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외국 사람들이 그 삼국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 순전히 사람 속이는 것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재명 보면은 삼국지 플러스 청나라 때 왜 후흑학이라고 있어요. 예, 후후. 거짓말 뭐 양심 버리고 선거만 하면 된다는 이거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삼국지하고 후흑학에 나오는 두 가지를 엑기스만 해가지고 지금 실천에 옮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이 사식을 먹는 것은 네. 지난달 30일이죠. 네. 목포역 광장에서 네. 후쿠시마 방류 비탄대에 오고 횟집에 가서 잘 먹었습니다. 그게 끝인가요? 그러고는 이제 국립 호텔로 들어가서 이 사식이 아니고 정부에서 주는 밥을 먹는 건가요? 그렇죠. 뭐 그렇게 당연히 되는 그 길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재명이가 블랙홀이 빨리 벗어나야지. 하다못해 저 국방부 장관 사의 표명하고 교체돼서 그 후임자 신원식 장관까지 내정됐는데 그 국방부 장관을 한다는 당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 장관 탄핵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할 때 167일인가 업무 스톱이 됐어요. 네, 올 스톱이 됐죠. 국방부 장관을 그럼 한 5개월, 6개월을 업무 스톱 시킬 겁니까? 그럼 나라는 누가 지켜요? 그럴 정도로 민주당이 지금 정신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빨리 보낼 사람은 빨리 가야지 되는데 정말 이재명은 제가 보기에는 반성 안 합니다. 회개 안 합니다. 이대로 가고 민주당 의원들이 정신을 차려야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정신을 차려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은 아주 제대로 골로 보내는 그런 결정을 해주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나라의 정의가 서는 길이죠. 예.